몇 년 전 살던 집이 좀 오래되어 방에 도배도 새로 하고 바닥도 새로 깐 적이 있었다. 하는 김에 거실 가구 배치도 바꿔가며 나름대로 신경 써서 집의 변화를 위해 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처 몰랐었지만 그때의 내가 정작 필요로 했던 건 산뜻한 벽지와 새로 깐 바닥이 아닌 빈 공간이 더 많은 집이었다. 가구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거실보다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거실을 나는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이전에 나는 늘 채우고 꾸미는 데만 신경을 썼지 비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늘 공간에 들였던 나의 노력은 언제나 넓이를 확대시키는 쪽이었다. 그것이 아파트 평수든지 차의 크기든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넓히는 데만 몰두했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늘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를 원하면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결국 더 넓은 빈 공간이었다. 물건이 가득 채워진 공간이 아닌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원하고 있던 것이었다. 아무리 평수가 넓다 해도 발 디딜 틈이 없이 가구와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은 결국 작은 집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게 되었다. 이사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과잉의 삶, 과적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실감하고는 한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켜켜이 쌓여있던 물건들을 꺼내 짐을 싸보면 짐을 싸는 작업의 핵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짐을 효율적으로 싸기 위해서는 우선 집안 도처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1년에 거의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 여간에선 손이 가지 않는 책들, 오랫동안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물건들이 우선의 선별 대상이 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지난번에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는 생각에 또다시 몇 년을 묵혀두었던 것들이다. 그렇게 쓰임없이 자리하고 있던 쓰레기 더미 같은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쓰레기들을 꽉 채워놓느라 꽉 찬 서랍장을 닫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으며 내 몸과 나의 시선이 누릴 시원한 빈 공간 하나 없이 얼마나 비좁고 답답하게 살아야 했던가. 이제부터는 정말 뭐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사야지 하는 다짐을 절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은 어느샌가 또다시 흐릿해지고 빈 공간은 다시 채워진다. 과잉과 과적의 삶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로 미니멀리즘이 떠오르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빈 공간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 빈 공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아니 적어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자꾸 빈 공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요즘 우리의 삶은 공간으로나 시간으로나 가득 차 있다. 더 이상의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찬 삶, 과적의 삶이다. 집안 여기저기에는 물건들이 놓여 있고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가득 깔려 있고 TV를 켜면 홈쇼핑이 눈과 귀를 사로잡고 놔주지를 않는다. 수시로 이메일이 도착하고 SNS며 문자 메시지들이 시간의 빈틈을 빼곡히 채운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보까지 넘쳐나는 세상이다. 자연스럽게 채워지기만 하는 일상, 쌓기만 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웰빙, 힐링, 그리고 행복.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키워드들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나 지위를 열심히 쫓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과 행복을 뜻하는 웰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해질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면서 TV 프로그램과 서점가에도 힐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고 사람들은 이제 행복이라는 말 자체를 화두로 삼기 시작했다. 사람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의 행복은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대신 성취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생각되는 돈이나 성적, 사회적 지위 등의 현실적인 목표가 우선이 된다. 30평대의 집을 사면 더 넓은 40평대를 바라고 비싼 차를 사고 나면 또 다른 신형 수입차에 눈독을 들인다. 늘 더 좋은 것만을 쫓다 보니 보람과 만족을 느낄 겨를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 산다. 내 삶을 주도하는 기준이 내가 아닌 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삶은 길 잃은 인생과 다름이 없다. 물질이 있어도 아쉽고 없어도 아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자본주의 사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겼고 그 무한대의 욕망은 수많은 질병을 낳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있다. 소유와 물질만을 쫓던 사고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늘 추월당할까 불안해하며 남의 속도에 맞추며 사는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타인이다. 그렇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선 삶의 방향과 속도를 나의 기준에 맞게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 지점은 다르고 혹여 같다고 해도 목표에 다다르는 길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맞는 속도에도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가 그저 부러워서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기 위해 조급해하며 질주하는 삶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방향과 속도를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다운 삶이 아닐까. 우리의 삶에는 주기적인 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 수많은 멘토들이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비우라고들 말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더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적당한 소유, 비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이란 잠시 멈추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 과잉의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정기적인 단식을 통해 위와 장을 비워 건강한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 기간을 통해 지력을 회복하여 더 비옥한 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움에 유익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가지려 더 채우려 하는 노력보다는 주어진 자원 속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떤 환경에서든 얼마든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오래되고 쓸모없는 것들을 과감히 삭제하면서 가벼워지기를 시도해보자. 책장 한 칸, 서랍 하나, 이렇게 구역을 작게 나눠 불필요한 것들의 비움을 시작해 보는 것이다. 물리적인 물건 비움을 하다 보면 무기력과 우울감 등 심리적인 마음 청소까지 되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내 인생을 정리하는 듯한 기분이다. 나는 비움의 필요성과 그 참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기에 꾸준히 비움을 실천하며 단순하고도 담백하게 살고 싶다. 비움, 이 사소한 행동이 지닌 큰 힘을 믿기 때문이다.